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산천대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64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천대축의 초구의 유료 이의와 구이의 여탈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유료 이의, 유료 이의. 초구는 위험한 일이 있음이니 이의, 그만두는 것이 이롭다. 상활, 유려이의, 불범죄야. 유려이의는 재앙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양강의 바른 자리죠. 그 다음에 육사와 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강건함을 의미하는 건의 제일 아래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넘치는데 제일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음이 이렇게 있는 것을 억누른다 이야기의 의미를 합쳐가지고 또 화음 관계죠. 이거를 이제 이유로 또 설명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보면 위험이 있다, 위태로움이 있다. 이는 멈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설명은 강건한 건의 제일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고 이제 양강의 정의로서 육사와 정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강건한 에너지가 넘쳐서 이를 저지하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왕성한 기운은 자칫 일타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지하는 멈추는 게 오히려 재앙을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이제 위험의 의미와 제의 의미, 그 다음에 이의 의미, 요 세 가지를 이제 잘 엮어서 이제 해석하는 게 필요하죠. 이 일은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은 다사는 이걸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 설명을 조금 부연해서 보겠습니다. 초구는 위험이 있어서 그만두는 게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만두면은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초연의 육사에 의해서 즉 날뛰는 양강이 음에 의해서 저지됨으로 저지되는 상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적인 우리 상황에서는 강과 음에서 화응하는데 이 산천대축의 경우는 축적하다 저지의 상이 있는 거죠. 즉 지를 괴상으로 삼는 산천대축계에는 화응이 곧 저지됨을 뜻하기 때문에 따라서 위험이 있는 자를 저지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만두고, 그렇게 되면은 재앙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그만두는 게 오히려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사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을 읽어보면은 다사는 위태로움이 있으니 현명하게 처신하면은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이롭다 이렇게입니다. 이기로서 해석합니다. 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효를 받았을 때 이 위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죄의 내용은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구의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탈복, 수레의 바퀴통이 벗겨짐이라. 상활, 여탈복 종무우야, 종무구야. 수레의 바퀴통이 벗겨졌음이라 중도라 허물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육이는 기본적으로 양강의 중이죠. 중. 근데 바른 자리는 아닙니다. 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이는 이렇게 육오와 또 화응, 응의 관계가 있죠. 즉 양강의 구이는 부정이나 바른 자리는 아니나 중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전히 이제 이 학계, 강건함, 날뛰는 강건함의 가장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를 일반적으로 설명하기를 초구는 멈춤을 강조하고 구이는 앞으로 나가더라도 바퀴가 굴러가죠. 그래 앞으로 나가더라도 또 멈춤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계의명이 대축이죠. 대축. 이미 길을 나서도 문제가 생기면은 중간에 멈출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대축의 의미가 황태현 교수님 설명을 조금 더 보면은
구이는 유고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효다. 강중한 구이는 차축이 빠져도 고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정지해 있는 상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저지당할 것을 알고 자진해서 차축 연결세를 빼놓고 나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축을 보면은 이렇게 바퀴에 축이 이렇게 이제 바퀴가 있으면 이렇게 축이 있죠. 여기에는 바퀴 살 하나를 이렇게 떼어내 버린다. 물상을 해가 여탈복인데 이렇게 그 탈하는 게 나의 의지인지 상황론인지 이제 조금 이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할 지점이 생긴 거죠. 즉 탈의 의미가 바퀴살이 탈락이 된다는 의미가 이제 결국에는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인데 이 탈이 나의 의지의 산물인지 상황론으로 그렇게 된 건지는 조금 더 효를 받았을 때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그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구 유려이이 상활 유려이이 불범죄야. 위태로움이 있으나 현명하게 처신함으로써 마침내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할 것이다. 상활 유려이기는 자기 자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초래할 일을 범하지는 않는다. 이렇게입니다. 이를 기로 해석하죠. 자기 자신. 자, 이 부분은 물상을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계가 있습니다. 산천대축의 본계가 초효가 효변하면은 산풍고가 되죠. 이 산풍계는 지천태, 이 지계의 목인 지천태로부터 왔는데 최초에 이 제일 위에 있는 음이 제일 위에 있죠. 분수에 맞지 않게 제일 위에 있다가 이렇게 추일하면은 이제 손으로서 유순함을 유지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즉 설명을 보면은 산풍고의 모계인 지천태에서 6 위에 있는 음이 제일 위에 있는데 위태롭다고 합니다. 특히 6위는 위태롭다. 추이를 하여서 6에서 1로 내려오면은 산풍고 합계가 손이 돼서 유순해짐. 즉 손은 또 이로움에 리의 물상이 있죠. 있으니까 있고 그 다음에 내께는 보통 나 자신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내께는 그 아로서 해석을 많이 하니까 나에게 이롭다. 자기 자신에게 이롭다. 즉 이 설명은 소인이 높은 자리를 현자에게 양보하니 곧 자기 자신에게 이롭다. 이렇게 합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은 산풍고가 되면은 존귀한 자리를 사양하고 낮고 비천한 대로 내려가서 그 자리를 현명한 자에게 양보하니 하고 손의 유순함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풍고 본상을 보아도 이렇게 상계가 리의 재앙이 있죠. 리의 재앙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제일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리의 재앙에 벗어나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즉 산풍고께에서는 상계 위에 리의 재앙이 있는데 6이 1로서 내려오면은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재앙이 될 일을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리는 그친다고는 일반적인 설명이 있는데 다산은 그와 달리 이를 자기 자신 기로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그 구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이 여탈복 상활 여탈복 종무구야. 종입니다. 한자가. 운행하지 않도록 수레에서 복토를 벗겨 놓는다. 상활 수레에서 복토를 벗겨 놓음이니 마음속에 쌓인 허물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여탈복의 상황을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산천대축 본계가 효변하면은 요렇게 구이가 효변하면은 산하빗계가 되죠. 산하빗계는 기본적으로 지천태의 모계로부터 왔죠. 지천대는 이렇게 12벽계 추 이상 요렇게 지례복에서 지택임 이렇게 이제 지천태로 왔는데 이렇게 하나씩 있는 양강을 요 보면은 이제 요렇게 강이 하나씩 있죠. 자 여기 요렇게 보면은 강이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강이 하나씩 있는 이 물상을 보면은 한 개 있죠. 이걸 수레바퀴에 그 바퀴 살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강이 3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건원,
한자로 이제 건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또 칭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의 물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에 요 부분 그림입니다. 이렇게 요 원의 물상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안에 있는 수레의 바퀴살로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파란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하나가 이렇게 복토가 벗겨져 나가는 물상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즉, 지천택계에 보면은, 자, 이 부분 보면은, 여기에 이 부분을 보면 지천택계가 이렇게 보면은 상계가 이렇게 곤의 수레, 큰 수레가 있는데, 합계는 건, 복토라고 합니다. 즉, 강이 세 개 모여서 원형을 이루니 그 상이 복인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2에서 6으로 물상을 추위를 하게 되면은, 건의 복토가 벗겨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 여탈복의 이미지, 즉, 수레를 운행하지 않아서 복토를 뽑아 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수레는 결국 이렇게 간으로서 정지가 되니, 이렇게 이제, 간으로서 정지가 되는 물상이 나오는 거죠. 즉, 간으로서 정지가 되니, 결국 수레가 마침내 가지 않으니, 복토를 수레로부터 분리시켜 놓았으니 지축의 뜻을 가진다. 이렇게입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기를 지천택계에서는 진의 행진이 강건한데 이는 마치 수레가 굴러가려고 하는 상이 되죠. 이렇게 마차가 이렇게 이제 굴러가는 상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추위를 하여서 산화빗계가 되면은 수레의 복토를 뽑아 넣어서 바퀴살을 뽑아 넣어서 수레의 간으로 이렇게 정지가 되니 결국엔 수레가 가지 않는다. 즉 복토를 수레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런 물상이 도출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산천대축의 이제 초구와 구이에 대해서 봤는데, 초구에서는 위험과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서 이이, 자기 자신이라고 해석하는 다산의 견해와 멈춘다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부분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이에서는 탈의 의미가 복토를 벗겨낸다고 하는데, 이제 수레의 바퀴살을 벗겨낸다고 하는데, 결국은 실제적 상황에서 이게 나의 의지로서 벌어진 것인지 상황론이 그러한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